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사서삼경의 하나인 시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논어의 옥냐편을 읽는 중에 또 공유하고 푼 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논어의 옥냐편이라면은 이게 이제 공자님 제자의 수제자입니다. 이 옹자가 사람 이름인데 성은 염씨고 염옹이라는 제자 공자 제자께서 여기에 집필을 해 놓으신 건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이 중궁이라는 공자님 제자와 자유라는 제자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때 시대에는 요즘같이 무슨 뭐 성명을 지는 이름을 지는데 음양오행을 따지고 무슨 획수오행을 따지고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중궁 그러면 이 활궁자에다가 이 적중이라는 중자이기 때문에 활을 잘 쏘는 그 취미가 활 쏘는 취미가 있는 분 같고 자유라는 이 제자분은 그야말로 이게 이제 헤엄칠 유자인데 이건 물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그의 취미가 있는 그런 학자가 아닌가.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위중궁왈 정말하면 공자님께서 제자인 중궁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우지자 이자가 어떤 장군이 소가 털색이 하나가 아니고 뭐 점박이 식으로 해서 얼룩이 약간 있는 이게 얼룩이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우는 얼룩소를 얘기를 합니다. 이우지자라도 이 얼룩소의 자식이니까 송아지가 되겠죠. 얼룩소의 송아지라도 얼룩소의 자식일지라도 성차각이면 이게 이제 성자가 붉은 말에 이 아주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그 붉은 말의 그 성자거든요. 색깔에 성차각이면 수욕물룡이나 산천은 기사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제자인 중궁에게 말하기를 에, 얼룩말의 자식일지라도 비록 즉 어미가 얼룩인데 그에서 나온 송아지라도 털이 얼룩이가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붉은 색깔에다가 또한 뿔이 정상으로 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비록 옛날에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데 소를 무슨 점박이나 어떤 그 얼룩무늬가 있는 소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 제사 올릴 때 제물로 바치는데 이 그런 그 소는 쓸모가 없는 그런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비록 쓰고자 한 마음은 없으나 그의 얼룩말 자식 즉 말하자면은 에, 좋은 검정소라든지 이 빨간색 황소라든지 이런 색깔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박이식으로 되어 있는 송아지가 즉 의미가 이제 점박인데 거기서 나온 자식이라도 이제 그 자식이 이제 털이 제대로 이제 한 가지 색으로 벌건 빨간 윤기가 나는 말 색깔처럼 윤기가 나는 그런 성자예요. 붉은색.
성차각이면 그의 털빛이 윤기가 나고 또한 뿔이 바르면 소뿔이 정상적으로 바르면 제사에서 제사에 쓰지 않으련들 제사에 쓰지 않으련들 왜냐하면 그 이 출생에 그 저 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 DNA라고 하죠 요즘에는 부모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 밑에서 그 속에서 나온 자식을 아무리 좋아도 쓰겠느냐 이렇게 한들 산천은 기사제야. 산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냐면 인간의 운명은 인간 이상의 신비스러운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상을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천의 신이 내버려 두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자는 게 인간은 본인의 사람됨과 능력 여하의 문제이지 무슨 뭐 가문이나 혈통의 문제는 아니란 점을 제자인 중궁에게 중궁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이제 보면 요즘에도 무슨 뭐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릴 때 어떤 뭐 법사라는가 한 사람이 뭐 소를 그냥 생채로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뭐 죄를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소가 털이 뭐 좀 윤택하지 못하고 다른 색깔이 섞여 있고 그러면은 그때 시대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뭐 죄도 지낼 수 없는 그런 소로 이제 그렇게 판명이 되는데 의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식은 제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어미는 그럴지언정 그 송아지가 털이 벌겋게 붉은 말처럼 윤기가 나고 또 뿔이 제대로 나 있으면은 왜 그것을 어미 탓을 하고 제사에 쓰지 않으련들 산천의 신이 내버려 두겠는가?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이 능력만 뛰어나면은 얼마든지 등용을 해야 된다. 이런 공자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자유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유라는 제자는 에, 그 어떤 사람인고니 자유유무성제러니. 그러면 이제 자유라는 가 무성이라는 고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어디 지방 어느 고을인데 읍제로 이제 등용이 됐어요. 읍제란 이제 고을읍자인데 재상제자고 중국 시절의 옛날 공자 시절에는 그 지방의 수장을 지금은 무슨 뭐 군수, 면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읍제라고 이제 이렇게 칭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공자님 제자가 그 무성이라는 그 고을의 수장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등용이 돼가지고 되었을 때 공자께서 말하기를 자왈 여득 인은 이호와 이 말은 무슨 뜻인고니 이 그대는 그 말입니다. 인언이호와
그대는 좋은 인재를 구했느냐. 그러니까 지방의 책임자로 그 고을 책임자로 가서 그 뭐 우리 역사를 보면 또 원님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사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어쨌든 그 고을 책임자로 이 공자님 제자 자유라는 제자가 등용이 돼서 그 지방에 갔는데 공자가 물어봤어요. 그곳에 가서 좋은 인재를 구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자유가 공자가 제자가 대답하기를 네 그랬습니다. 예, 네. 암대멸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암대멸명. 그러니까 좀 성씨가 이제 두 개지요. 담대라는 성을 가져 있고 이름이 멸명이라고 그러는데 담대멸명이라는 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행불유경하며 담대멸명이라는 자는 사람 됨이 좁은 지름길은 가지 않고 새길이나 무슨 지름길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새치기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고 공무가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비공사하든 공무가 아니면은 미지상어 언지실ля라. 정말하면 이게 이제 그 편히 이제 쉰다는 그 이 글자인데요. 침대에 라고나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때는 뭐 침대가 없었는가도 모르겠어요. 편히 쉰다 방 안에서. 그래서 언지실이라는 것은 이 사택을 얘기한 겁니다. 원님의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사택이죠. 즉 말하자면 그 지방 수장에 거기를 공무가 아니고서는 저희 사택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시대의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상당히 이 사리가 밝고 아주 이 행실이 아주 좋아서 그런데 한 가지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생김새가 아주 요즘으로 말하자면 추남이라 할까요? 사람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사람을 기용을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이 공자 제자가 얼굴이나 생김새, 외모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소문을 듣고 사람이 외모는 그래도 아주 건실하고 사람됨이 좋다. 그러니 그러면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행불유경하며 비공사하든 미지상의 언지시래라. 이제 이집 지름길이 지름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며 정말 하자면 군자대로행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행불유경 지름길 이게 지름길 경자입니다. 행불유경 지름길로 이렇게 간사스럽게 어디 구멍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고 바로 이제 군자대로행이다. 정말 하자면은 공무적인 일이 아니면은 나의 사택에도 오지 않는 사적으로는 절대로 사택을 찾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무엇을 청탁을 하거나 뭐 아부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아주 그렇게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어, 참 자기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외모가 아니고 능력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추려내서 써야지 어떤 뭐 연분 아니면은 또 인맥 또 뭐 학교 뭐 동창이라 해가지고 이런 학맥이라든지 또 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자로서는 이걸 확실히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분명해야 한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같으면은 출세라고 하면은 그저 무슨 개구멍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어 들어가서 아첨하고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뭐 능력도 없으면서 직업을 사고 그 직업을 파는 자도 문제죠. 그래가지고 자리 하나 얻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자기가 투자한 놈 보충을 하고 또 못된 짓에서 뇌물 받아먹고 이런 것이 이렇게 쌓이고 하는 오늘날의 세상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것이 발굴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